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 연령을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보실 텐데, 어,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그 현상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죠. 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나이를 뭐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서 딱 그 명칭을 그 정하고 있어요.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노인 연령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어 나름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노인을 하나의 나이로 통일해 규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 얘기하니까 단일 연령을 정한 경우와 달리 노인 연령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법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사업 대상을 뭐 65세 이상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 대상에 따라서 연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이야기를 했죠. 챗 GPT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번 노인복지법 하더니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기준이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이 경로우대나 각종 이 노인복지 서비스가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죠.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있겠죠. 이게 결국 이제 노인의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출생 연령에 따라서 이제 63세에서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한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을 노인으로 보는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기초연금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인구라고 딱 정해 놓고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한번 자 하다 보니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어, 이게 이제 고령자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는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고령자 법률 규칙 시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보세요. 여기도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법률이 따로 없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음. 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고령자는 55세, 이건 취업 고령자를 말하는 거죠, 노동생에서.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법률이 아니라 이제 그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또 준고령자는 50에서 이제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있게 챗GPT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노인복지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연금 수급 연령은 63에서 65세 다양하다. 취업시장의 고령자는 55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단일 통합 기준이 없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답으로 말하기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래서 노인복지법 어느 규정에서 그러면은 65세 이상이라고 하고 있나요? 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챗 GPT가 듣기에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인 규정을 이 사람이 찾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제 의도를 파악했을까요? 어, 묻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그럴듯한 답을 해주는 게 챗 GPT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만 65세로 규정한 조항은 아까는 규정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그랬는데 3조 정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노인복지법을 보시면은
노인복지법 3조. 노인복지법 3조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그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노인복지법 3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노인복지법 3조 1호, 1호도 없죠. 여기서 이 법에서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고 있는 거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쭉쭉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인복지법은 왜 거짓 정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거짓 정보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 36초 동안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화면에 제가 어, 생중계로 체크를 못 했는데 뭐 건강가정 기본법도 있나 뭐 이제 별의별 조항을 다 찾으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없습니다. 해놓고서 네 이제 이게 없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믿었으면 또 노인복지 챗GPT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사업 중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 사과드립니다 하더니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뭐 변명을 쭉 늘어나요. 늘어놓으면서 어쨌든 내가 65세 이상 대상만 사업을 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업별로 대상을 다르게 설정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65세 이상으로 명시된 사업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찾아오면은 그 이제 뭐 특정하지 않지만 65세 이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죠. 노인성 질환자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이거는 뭐 이제 비슷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뭐 강의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노인 복지법, 노인 관련 법에 나와 있는 노인 연령 관련 조항을 제가 이제 이게 있어서 내가 이걸 정보를 주면서 내가 정리한 자료다. 누군가가 물어보고 그래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주소를 밝히고 알려달라. 그러면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건 앞에서 못 집어낸 거죠. 노인복지 주택 사업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고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을 이제 하면서 끝났습니다. 어,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노인 아동복지법, 뭐 영유아 보육법, 뭐 청소년 기본법, 뭐 청년 기본법 이런 데서는 영유아가 몇 세다, 뭐 아동이 몇 세다, 청소년이 몇 세다, 청년이 뭐 몇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34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을 자른다든지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란 몇 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라는 거고 사업별로 다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인 65세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제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나왔는 거 아니? 그 비스마르크의 그 연금 제도 있잖아요. 1989년에 연금 제도 도입을 할 때 비스마르크 그 수상 또 독일 제국에서 그때 그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했어요. 70세.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어 이게 이제 그냥 연금법이 아니라 어 예, 비스마르크의 소치얼게세츠 이게 이제 보면은
정식 명칭이 Die Invaliditäts- und Alterssicherung 이렇게 나오는데 알터스히어롱 그러면 이제 노후 보장. 근데 이 인발리디테트라는 말은 이제 뭐랄까요? 그 폐질 뭐 질병 해가지고 더 이상 노동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시대 때 연금 수급 자격을 70세로 하면서 노령연금을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요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연금법이 되는 거죠. 연금이 되는 건데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이 되는 건데 요게 그 이제 수급 자격을 70세로 놓고 대신 아까 인발리디 테트 있었죠? 폐질 질병. 그러니까 어 7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을 받게 이제 해줬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70세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50세 넘어서 50세가 나든지 어쨌든 그 사고로 그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요게 이제 그 독일어 원본인데 연금 시작할 때 19세기 말에 그 독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35.6세, 여자는 38.4세. 뭐 그러니까 그 이제 40세가 안 됐던 거예요. 40세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세가 안 됐던, 그러니까 사실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제 연금 연령 기준에 맞추면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70세로 이제 했는데, 그게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1914년, 1918년에 결국 독일이 패하고 끝났죠.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낮췄어요. 뭐 이건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연령 65세라고 하면은 그 이제 요게 65세로 했는데 결국은 이게 다른 나라로 이제 독일의 사례를 따라가지고 사회보험제도를 만든 연금제도를 만든 다른 나라에서 이제 65세로 이렇게 연금 수급 연령을 정하면서 이제 취업 활동을 도중에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연령. 결국 그게 이제 그 노인의 개념, 연금 수급 연령이 노인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 되면서 결국은 노인이 65세인자, 이상인자 뭐 이런 식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인 연령 65세는 여기 70세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요점은 이제 생물학적 기준은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 정책적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이게 그 이런 연금 수급 연령 도입이나 변화가 결국 이제 노인 개념 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이제 결국은 어 이제 일이 끝났다. 연금 수급을 받기 전에 이제 일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취업 활동을 안 한다. 이제 그때부터 이거 이제 노인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안 한 연령을 취업 활동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연령을 노인으로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 이게 이제 그 이런 정책적 사회적 그 합의에 따른 어떤 노인의 기준이 그대로 이제 굳어진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 크게 늘어난 어, 이제 평균 수명과 건강 그 수명이 크게 늘어난 오늘의 현실에서 65세를 그대로 노인의 시작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뭐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지, 이제 뭐 65세를 노인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답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사실 뭐 65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일하고 학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더라도 65세 이전이라도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노인 연령 논의는 몇 살부터 늙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금이라든지 고용, 복지제도를 이런 제도들을 어떤 삶을 전제로 설계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배분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1916년 65세를 연금 수급 연령으로 정하면서 이제 65세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사람, 즉 노인을 지칭하는 기준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독일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기준이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어 왔다라는 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숫자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숫자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날 어떤 인구, 노동, 건강 현실에 맞춰서 이 숫자를 조정해 나가는 정책적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인 연령 65세 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